아 이거 상황이다. 이거 지금 5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준입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아침 먹는 거, 그 다음에 과일 사는 거, 그 다음에 태국 친구랑의 점심, 한식 먹을 거예요. 정말 맛집이 있어서. 그리고 송안로드 소개까지. 오늘 한국에서 친구가 오기 때문에 그 안에 좀 많은 거를 압축해서 보여드릴 거고, 제가 또 과일을 사러 가는 이유는 방콕에 오면 제가 항상 과일 사러 가는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을 소개시켜 드릴 겸,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오니까 그 친구의 웰컴 과일 겸 해가지고 과일을 사러 갈 겁니다. 아침을 먹고. 오늘 아침은 무빙이랑 편의점 가가지고 뭐 바나나랑 견과류 이렇게 해서 간단히 먹을 겁니다. 무빙은 항상 제가 먹는 헬스장 앞에 있는 무빙. 저기 항상 파란색 입고 계시는 우리 무빙 사장님. 무빙 커쿤캅 친구 리뷰 잘 써주고 저는 구독자 한 명 얻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교환?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 진짜. 이제 갈 곳은 세븐일레븐. 세븐 가서 바나나 좀 사고, 오늘 먹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아침 먹으려고요. 웰컴. 바나나 두 개는 먹어야겠지. 바나나 이거 하나에 한 360원? 70원 정도예요. 두 개 먹어야 되고, 견과류를 먹어야겠다. 간단하게 이거 너츠 조금 먹어야겠다. 간단한 견과류랑 바나나랑 무빙 6개 아침으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나 2개랑 견과류 한 봉지 해서 48바트 2,000원. 코쿤캅. 전 여기 세븐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려고요. 아, 또 우리 무빙 사장님이 또 자주 온다고 또 무빙 하나를 서비스로 주셨네. 이거 어째? 감사해서. 일단 식사 전에 유산균, 견과류. 오늘 진짜 바쁘겠다. 진짜 한국 갈 날 얼마 안 남아서 압축적으로 다 보여드려야 돼요. 아니 근데 주변 친구들은 삼단봉이 컨셉인 줄 아는데, 제가 삼단봉을 들고 온 이유가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야흐로 한 4년 전이었어요. 그때도 푸롱퐁 지역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친구랑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망으로 넘어가기 그 당일에 저는 너무 아쉬워서 아마 온누신가 어디 그 근처에 있는 머슬 팩토리 짐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습니다. 근데 방콕을 많이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상철이 있어서 육교가 항상 있어요. 역마다. 정말 나 뭐 푸롱퐁 역이야, 나 통로역이야 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 B, C로 갔으면 아 내가 지금 A에 있구나, 내가 지금 B에 있구나, 내가 C에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A, B, C로 갔으면 C, B, A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 끝나고 오는 길이었어요. C, B, A로 잘 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B에서 A를 가는 길에 오토바이 기사님이 유턴을 해서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3번째 자유여행이었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거의 바로 직후에 간 거여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상대로 이런 동남아 지역에서 약간 좀 셋업 범죄가 유행이라고 항상 한창 좀 그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사님이 덩치도 있으셨어요. 근데 분명 인상도 좋고 착했는데 갑자기 잘 가는 길에 유턴을 해버리니까 긴장이 된 거죠. 이거 상황이다. 이거 지금 5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목을 뒤에 쏠라? 후두부를 까? 아니면 같이 넘어져? 진짜 Where are you going 했어요. 갑자기 그분이 영어를 못하시니까 하? 이러다가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인상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렌즈 끼시는 분들은 렌즈를 끼다 보면은 이게 바람을 계속 맞으면은 이게 눈에 이제 수분기가 없어지니까 건조해지잖아요. 앞도 잘 안 보여 이때 이제. 근데 막 골목길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나와 있어. 이거 조졌네. 일단 친구는 도련님이라서 친구를 뭐 연락할 생각도 못했고, 일단 그 친구를 불러도 도움이 안 돼요 일단은. 근데 알고 보니까 일하고 있는 자기 친구한테 담배 주러 온 거였어요. 택같이. 근데 물론 그때 오토바이 기사님이 여자분이시긴 했어요. 근데 덩치가 상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운동을 배우지 않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격투를 배우지 않는 헤비급들끼리는 사실 이 죽방 한 대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여자건 남자건 솔직히 먼저 맞으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웠죠 솔직히. 근데 이제는 뭐 워낙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오토바이 탔는데 갑자기 기사님이 화장실을 가거나 기름 없다고 주유소를 가거나, 이제는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제 딴 데를 틀어도 아무렇지 않긴 한데 그땐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밤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을 때에는 무조건 삼단봉을 가방에 넣고 다녀요. 조심해야 돼 진짜. 무빙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한 입에 먹어야 돼, 이런 거는. 이 집 잘하네. 여러분, 해외에 오셨을 때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삼단봉은 들고 다니세요. 진짜 제가 싸움을 못하니까 그래도 싸움을 배우지 않은, 아까 운동을 정말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일반인을 해야지 않으니까, 속된 말로 좀 나쁜 사람들이 저를 해야 할 때는 제가 3단봉만 있으면 상대방이 총이 없다는 전제하에 한 2명까지는, 2명도 힘들겠다, 1명? 1명까지는 제가 이기지 않을까요? 비타민.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에? 다 먹었습니다. 이제는 과일시장으로 도착했습니다. 끄렁떠이 마켓. 여기 끄렁떠이 마켓은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농수산물 시장이에요. 뭐 쌀도 팔고 과일도 팔고 채소도 팔고 또 안에서 먹을 수 있게끔 국수도 팔고 많은 것들을 팝니다. 제가 방콕에 오면 주로 끄렁떠이 시장이랑 후에이강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삽니다. 짜뚝짝 시장 앞에 오또커 시장에서도 과일을 팔긴 파는데 거기는 한 1.5배, 2배 비싸요. 과일의 질은 확실히 좋긴 한데 그렇게 2배씩 더 주고 먹을 필요까지는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제가 둘 다 양쪽 가서 사서 먹어본 결과 맛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약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완전 로컬 시장이에요. 혹시 뭐 아속이나 푸롬퐁 머무시거나 벤짜키티 공원에 산책을 나오셨다면 겸사겸사 걸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방콕의 아침도 느낄 겸. 이렇게 안에 뭐 핸드폰도 파는 것 같고, 저런 꼬치, 이런 꼬치들도 팔고, 아마 이제 돼지 내장일 거예요. 내장을 넣어가지고 아마 먹는 걸 거예요. 이렇게 국수 같은 것도 팝니다. 이런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현지인들, 완전 로컬. 안에서 담배도 태우시고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과일 시장이 엄청 많아요. 100바트? 1kg에 100바트. 1.5kg만 사야겠다. 커쿤캅. 과일값이 많이 내렸다. 원래 저 정도면 한 150밭, 200밭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내릴 수가 있나? 시장을 오시면은 과일 파는 가게가 엄청 많으니까 다 둘러보세요. 다 둘러보시고 가장 상태 좋고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가게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국수도 팔고 이렇게 음식을 많이 팝니다. 그 안에 옷들도 팔고 신발도 팔고 정말 현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사시는 그런 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망고스틴 3일 전에 왔을 때는 이거 키로당 60바트였는데 갑자기 40바트로 내려갔네. 여기서 2kg만 사야겠다. 2kg 해봤자 4,000원도 안 해요. 커쿤캅 샀습니다. 망고 1.5kg, 망고스틴 2kg. 와, 무겁다. 원래는 막 이렇게 하시면 1kg에 막 10밭, 20밭 깎아주시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한 개 더 넣어주시고 해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오토바이 택시 한번 덜 타면 되지, 여기서 이렇게 과일 파시는데 사실 얼만큼 남겠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흥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래놓고 나시는 터미널 21에서 250바트인데 썩너이바 하니까 200바트 해주셨어요. 그래서 방콕에 오셨다면 끄렁떠이 마켓 오셔서 과일을 사시면 됩니다. 뭐 기타 뭐 고메마켓이나 뭐 탑스데일리나 뭐 빅시나 로투스나 그런 매장보다는 확실히 쌉니다. 그래서 그냥 로컬 경험하실 겸 끄렁떠이 마켓 오셔서 과일 한번 사보세요. 또 다른 추억이, 또 다른 기억이 되실 겁니다. 시간이 없다. 또 점심을 친구랑 한식 먹기로 했거든요. 진짜 맛 괜찮은 비빔면 맛집이 있어서 제가 사주려고요, 친구. 그러면 방콕 오셨을 때는 과일을 꼭 끄렁떠이 마켓이나 후에이강 가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액가마에 나와 있습니다. 과일 사고 과일 다 정리해놓고 마사지 받고 친구랑 밥 먹으러 여기 액가마이의 파크 에비뉴? 약간 좀 작은 코리아타운 같아요. 저번에 먹은 그 비빔국수가 맛있어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2층에 있는 토반국수 여기입니다. 토반국수, 불고기. 메뉴판 보여드리면은 잔치국수, 비빔국수, 냉국수, 콩국수, 불고기, 돈가스 엄청 많아요. 보쌈부터 해가지고 맛있어서 또 왔습니다. 친구는 육개장 시켰어요. 육개장. 저는 비빔국수랑 불고기 시켰습니다. 여기 깍두기랑 뭐 단무지랑 이런 거 나오는데 엄청 맛있어요. 밑반찬도. 친구가 한국 음식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진짜 한국식이라고 극찬하고 있어요. 진짜 완전 한국식.
비빔국수도 120바트였나? 5,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 맛있어요. 먹고 진짜 놀랐어요. Can I try? 와, 이거 육개장도 진짜 한국이다. 와, 육개장 진짜 한국이다 이거. 여기서 산 재료로 이렇게 한국을 흉내낼 수가 없을 텐데 진짜 맛있네. 김밥도 있고 뭐 튀김도 있고 종류 엄청 많으니까 여기 한식 땡기시면 무조건 여기 오세요. 육개장을 시키면 소면이랑 밥을 같이 줘서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랑 소면이랑 먹어볼게요. 여기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빔면까지 나왔습니다. 석쇠불고기랑 육개장이랑 이렇게 비빔면 이제 먹어볼게요. 어우, 김치 달라면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주세요. 진짜 비빔국수도 똑같아요, 한국이랑. 이거 양파 장아찌도 똑같습니다. 여기 상추에 비빔면 올리고 고기 올려서 먹으면 엄청 맛있죠? 진짜 방콕 오셔서 한식 땡기시는 분들은 여기 진짜 오세요. 종류도 많고 가격도 안 비싸요. 친구는 진짜 여기가 똑같대요, 한국이랑. 통로랑 에까마이 약간 그 사이 어딘가에 있으니까 무조건 와보세요. 한식이 땡긴다면. 비타민 진짜 한 달 내내 친구가 이거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고 막 다 챙겨줘가지고 이제 한국 가기 얼마 안 남아서 이틀밖에 안 남아서 꼭 친구 한식은 사주고 싶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여기 진짜 맛있으니까 진짜 한식 땡기시면 무조건 여기 오셔야 돼요. 태국 친구도 한국 음식 엄청 좋아해서 태국에서 엄청 한국 음식 많이 먹는데 1등이래요. 지역 1등이래요. 꼭 오셔야 되는 이유, 이렇게 먹었는데 510바트 나왔습니다. 한 22,000원 정도? 아, 여기 그래도 안 오신다고? 한식 땡기시면 무조건 오셔야 돼요. 무조건. 제가 오늘은 시간 별로 없어서 진짜 꽉꽉 눌러서 좀 빠르게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말한 것은 진짜 무조건 오셔야 돼요. 후회 안 하십니다. 요진, 알로이 마이? 진짜. 똥알로드에 왔습니다. 와, 에까마이에서 여기까지 오토바이 타고 한 40분? 오다가 날라갔어요. 내 카모 모자. 아, 그 내가 진짜 아끼는 모자인데 날라갔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오토바이 타시게 된다면 모자 조심하세요. 그게 대두 모자라 엄청 깊숙하게 휘어지는데 날라갔습니다. 조심하세요. 똥안 로드도 반타텅 로드랑 똑같아요. 보시면 지금 딱 이 보이는 길이 메인 로드예요. 근데 그 메인 로드에 사이길이 벽화도 있고 뭐 가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메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살피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사진 스팟입니다. 여기서 찍으시면 돼요. 이런 사이길, 이런 사이길에서 막 사진 찍던데 젊은이들. 여기가 무슨 뭐 한국의 서울의 뭐 성수다 뭐 이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 살질 않아서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맛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기 학생들처럼 100 meters left. 저런 뭐 철판문 있잖아요. 저기서 많이 찍어요. 이런 문에서도. 확실히 외국인이건 현지인이건 엄청 많아요. 아, 그리고 여기 이 집 국수 파는 곳인데 먹을만 합니다. 그냥 이런 길을 걸으시면서 그냥 다 들어가 보시면 돼요. 한 군데 무슨 향수 만드는 곳도 있고 뭐 비누 같은 거 파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걷다 보면 이런 사이사이길에 이런 벽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데서 다 들어가셔서 사진 찍으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카페들도 많거든요. 카페들도 구경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당 겸 뭐 소품샵도 있고 정말 그냥 다 이런 것만 질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경하다가 또 뭐 중간에 이런 데 있으면 여기서 사진 한 방 찍고 정말 다 이런 겁니다. 또 걷다가 이렇게 소품샵 구경하고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가 정말 핫하대요, 젊은이들한테. 딱 봐도 근데 많죠, 젊은이들이. 사실 저는 여기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힙한 건가? 뭐 힙스터? 뭐 힙쟁이들이 좀 많다는데 왜 많은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다예요. 그리고 아마 뭐 볼트나 그랩이나 이런 거 부르시면은 송안로드 치면은 송안로드 코끼리 벽화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기예요. 그게 여기입니다. 저기 코끼리
저 코끼리를 끼고 앞, 뒤, 양 옆을 그냥 샅샅이 다 구경하시면 돼요. 그럼 다 보신 거예요. 아, 그리고 또 걷다 보면은 이런, 여기가 짜오프라야 강 근처라서 저 가시면은 아마 맥주 마시면서 강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코끼리 벽화를 기준으로 해서 양 옆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경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런 소품샵이나 카페 같은 거 구경도 하시고, 사실 분들은 사시고. 와, 날씨 봐. 비 엄청 오겠다. 느낌 진짜 싸하다 이거. 코끼리 벽화 라인이 짜오프라야 강입니다. 이렇게 아이콘 시암도 보이시죠? 아이콘 시암. 사실은 제가 이거 먼저 설명드리려고 먼저 와봤었거든요, 한번. 지금 두 번째예요. 근데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 아, 굳이 안 오셔도 된다, 이쁜 사진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뭐 오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기대하시고 오면은 실망도 커요. 그냥 와보시는 거예요. 코끼리 벽화 라인이 짜오프라야에 있는 강이라서 그쪽 라인 잘 보시면 강가를 바라보면서 술을 드실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제가 그때 보여드린 반타통 로드, 그 여기, 그리고 차이나타운 가깝거든요. 여기서 차이나타운까지 걸어서 한 1km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똥앗 로드랑 차이나타운을 같이 오세요. 그래서 한 점심 먹고 한 2, 3시쯤 여기 똥앗 로드를 오셔서 이쁜 카페 엄청 많이 있으니까 이쁜 카페를 한 2군데, 3군데 가셔서 사진 이쁘게 찍고 재밌게 노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7, 8시쯤 차이나타운 넘어가서 저녁 식사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베스트예요. 여기 맛있어요. 여기도 그때 먹어봤는데 여기 맛있습니다. 아메리카노나 한 잔 마셔볼까? 사와디캅. 제가 그때 여기 아이덴 커피 와서 먹었을 때는 이거 맛있었어요. 되게 이거 맛있었고, 이 말차 라떼 맛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하면 이렇게 조금 퍼센티지를 붙여서 파는 곳도 있어요. 카쿤캅. 제가 송안로드까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송안로드도 반타통 로드랑 비슷해요. 그냥 오셔서 그 코끼리 벽화 있는 거를 기준으로 삼고 앞뒤를 메인으로 생각하시고 앞뒤를 다 보시고 그 사이사이 길을 하나씩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여기도 한 3시간? 3시간이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한 7시쯤, 6시쯤 차이나타운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면 돼요. 차이나타운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차이나타운도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어지간하면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람 많은 집 가시고 절대 사람 없는 곳만 안 가시면 돼요. 다 맛있어요. 다 먹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3군데, 4군데 가봤어요. 다 맛있으니까 다 드셔보시면 돼요. 와, 근데 비가 엄청 온다. 진짜 카페 들어오자마자 비가 지금 이렇게 와요. 잘 들어왔다, 기가 막히게. 아, 갇혔어.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르보 승엽이라고 유튜버 하는 여행 유튜버 친구가 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하나 더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때는 제 친구랑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